오늘 제가 발표할 모멘텀 주제는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약간 생소한 태스크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이제 현재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한 2022년이 아니라 2021년 논문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발표를 마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그 연구 자체가 워터마킹 관련된 주제인데, 이 워터마킹의 근간이 되는 태스크가 이 스테가노그래피라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스테가노그래피라는 태스크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특정 커버 데이터라고 해서 어떤 이미지 데이터나 뭐 동영상 데이터나 오디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안에다가 메시지나 다른 이미지 같은 것을 숨겨주는 태스크, 그 태스크가 바로 스테가노그래피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꽃 사진이 커버 데이터로 주어진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이 커버 데이터에 숨김으로써 이제 사용자들이 보기에는 꽃 사진이 그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꽃 사진 안에 저 메시지가 숨겨져 있고 특정한 디코더나 이제 키를 통해서 이 시크릿 데이터나 시크릿 메시지를 다시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스테가노그래피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테가노그래피 태스크 관련된 논문을 보면은 약간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용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코버 혹은 호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이는 꽃 사진과 같이 이 시크릿 메시지를 저장하는 데이터를 커버 데이터라고 하고요. 시크릿 데이터나 히든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커버 데이터 안에 숨기고자 하는 정보를 시크릿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스테고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커버 데이터 안에 시크릿 메시지를 숨김으로써 나온 저 데이터를 컨테이너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용어를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이냐라고 하면은 우선 제 연구 주제인 워터마크에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원본의 사진이 있고 그 사진 안에 저작권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워터마크를 이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원본 사진 안에 넣어놓고 특정 디코더를 통해서 저작권 파악 여부가 필요할 때 이제 디코더를 활용해서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도 사용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생성 모델에서 이미지 자체를 만들 때 안에 저작권과 관련된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생성 모델을 학습시킴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confidential document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밀 문서 같은 경우에는 기밀 문서 안에 이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스테가노그래피를 활용해서 숨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는 태스크이고요. 스테가노그래피는 세 가지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imperceptibility입니다. 그래서 imperceptibility는 해석 그대로 이 사람들이 지각할 수 없어야 되는데요. 이 워터마크나 이런 이미지 자체가 다른 이미지 안에 들어감으로써 사람 눈으로 식별이 되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공격에 의해 이 안에 삽입된 데이터 자체가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택들을 방어할 수 있게 통계적인 추측 역시 불가능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게 imperceptibility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로버스트니스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어택에 대해서 이 정보가 손실되어야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어택에 대해 손실되지 않게 하는 로버스트니스라는 특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페이로드 카파시티인데 스테가노그래피는 어떤 특정 데이터 안에 다른 정보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보 자체가 최대한 적은 커버 데이터를 사용해서 최대한 많은 인포메이션을 넣게 하는 게 좋은이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스테가노그래피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시면 카파시티, 로버스트니스, 그리고 시큐리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펄셉빌리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세 가지 특성이 이 스테가노그래피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제 스테가노그래피 중에서 특히 이미지 스테가노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파이프라인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XHO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커버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 XHI 같은 경우에는 히든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든 데이터와 호스트 데이터를 인코더에 넣어서, 여기서는 이미지 스테가노그래피라고 적혀있죠. 거기에 넣어서 합성된 커버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이 커버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히든 이미지 리커버리라는 뉴럴 네트워크에 다시 넣어서 저희가 숨기고자 했던 하이드 데이터, 히든 데이터를 다시 추출해내게끔 만드는 게 스테가노그래피 태스크의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테가노그래피는 두 가지 정도의 챌린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크릿 데이터를 넣기 전에 호스트 데이터와 시크릿 데이터를 넣은 뒤에 나온 커버 데이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퍼셉티빌리티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비슷해 보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히든 데이터라는 노이즈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같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챌린지고요. 두 번째 챌린지의 경우 이제 스테가노그래피를 통해 이미지를 합성하고 그걸 다시 추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가역적인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 스테가노그래피에서 메인스트림이 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챌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 두 개의 챌린지 중에 이 두 번째 챌린지를 해결한 논문 중 하나고, 이 두 번째를 해결함으로써 이 스테가노그래피라는 태스크의 이런 메인스트림이 된 아키텍처를 제공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Large Capacity Image Steganography Based on Invertible Neural Network라는 제목이고요. 2021년에 CVPR에 어셉된 논문입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는 기존의 방식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스테가노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휴리스틱한 방식도 많이 쓰이고 딥러닝 베이스의 방식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휴리스틱한 방식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룰 베이스로 어떤 특정 비트는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런 사전 지식을 반영을 해서 이 스테가노그래피 태스크를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의미 없는 비트임에도 불구하고 룰 베이스에 대해서 그걸 충족을 못 시켜서 거기 안에 시크릿 데이터를 못 넣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시크릿 데이터가 넣어지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시크릿 데이터가 넣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한계가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딥러닝 베이스드 메서드가 나오면서 이제 모델 자체가 스스로 어떤 부분이 의미 없는 비트고 어떤 부분이 의미 있는 비트인지를 학습을 하게 되면서 시크릿 이미지 자체를 효율적으로 숨길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딥러닝 베이스가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면, 딥러닝 베이스 모델 자체가 대부분 블랙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부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어렵고요. 두 번째 문제점의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숨기는 하이딩 스테이지랑 이미지를 복원시키는 리커버링 스테이지의 모델이 서로 다르고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겐이라는 모델이 떠올랐는데, 겐이라는 모델 자체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 이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서로 학습을 하는 방법인데, 이제 그 학습 방법의 단점은 어떤 하나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더 성능이 훨씬 뛰어나지거나 제너레이터 자체가 훨씬 뛰어나지면은 이 학습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독립적으로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불안정하게 학습이 돼서 실제로 숨기는 것과 찾아내는 것 사이에 이 둘의 성능이 동일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게 문제라면 정확하게 똑같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방법론으로 인버티블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인버티블 뉴럴 네트워크도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 밑에 식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방향이라고 하면 X라는 인풋이 들어갔을 때 Y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뭐 고등학교 수학으로 돌아가서 1대1 대응 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면서 이 아웃풋에 대해서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다시 인풋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인버티블 뉴럴 네트워크는 이게 가능하게끔 만든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설명을 보시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PX가 있고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 PZ가 있을 때 이 PX와 PZ가 PX에서 PZ로 가는 방향뿐만 아니라 PZ가 주어지면 PX로 갈 수 있는 방향까지 학습하도록 만든 뉴럴 네트워크가 인버티블 뉴럴 네트워크고, 그 방식 자체가 F라는 뉴럴 네트워크 하나만 학습시키면 자연스럽게 그 역함수를 추론할 수 있게 되고 되게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능하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는 이 포워드와 백워드가 동시에 가능한 모델이 아니죠. 노는 리니어리티 하기도 있고, 이제 행렬 자체가 역행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런 역행렬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버티블 뉴럴 네트워크는 새로운 방식을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B1과 B2라는 두 가지 변수를 우선 인풋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B1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벌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B2는 시크릿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번째 레이어에 B1과 B2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L 플러스 1번째 레이어에 들어갈 인풋은 왼쪽에 위에 보이는 식처럼 구하고, 두 번째는 이제 L 플러스 1을 순차적으로 구하면 L 플러스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1 L 플러스 1과 B1 L과 B2 L을 저희가 모두 사용할 수 있죠. 그 방식을 사용해서 B2 L 플러스 1을 만듭니다. 이게 포워드 과정인데, 반대로 이제 백워드 과정은 이거의 역함수 과정이겠죠. 역함수 과정을 보면은 역함수 과정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B1 L 플러스 1과 B2 L 플러스 1이죠. 근데 이 포워드의 식을 그냥 단순히 2항만 해줘도 오른쪽처럼 B2L과 B1L을 그대로 똑같은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입력 변수를 두 개로 나누고 이 두 개를 각각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줌으로써 B2L과 B1L을 B2L 플러스 1과 B1L 플러스 1으로도 복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면 아까 기존 방법론의 프로블럼이라고 했던 이제 스테가노그래피, 그러니까 하이딩 스테이지랑 리커버리 스테이지 자체가 서로 독립적인 학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포워드 프로세스가 자동적으로 제대로 학습이 되면 백워드 프로세스는 그거에 그냥 역을 취하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리커버리랑 하이딩 자체의 이제 독립적인 학습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제거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밑에 보시면 되는데, 이제 포워드는 위쪽에 있는 부분이 포워드고요, 백워드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백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식처럼 그냥 B1L과 B2L만 있어도 B1L 플러스 1과 B2L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백워드 과정에서 B1L 플러스 1과 B2L 플러스 1만 있어도 B1L과 B2L을 그냥 역함수 형태로 구해서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이 인풋이 두 개가 되면은 이 인버티블 뉴럴 네트워크 특성상 아웃풋도 항상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식만 보더라도 B1과 B2를 인풋으로 뒀더니 B1 L 플러스 1과 B2 L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의 아웃풋이 나오는 것처럼 항상 두 개의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커버 데이터,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두 개가 나와버리면 이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하냐면, 이 두 개 나온 아웃풋 중에 첫 번째 나온 아웃풋만을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아웃풋으로 설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YZ라고 써 있는 이 부분에 이런 시크릿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게 되면은 Y 커버가 정확하게 시크릿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YZ는 이런 컨스턴트, 그러니까 상수의 매트릭스로 정의를 해서 모든 시크릿 데이터랑 커버 데이터에 대한 시크릿 데이터나 호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커버 데이터로 이동할 수 있게끔 컨스턴트한 매트릭스로 YZ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가노그래피는 이제 로스가 굉장히 많은 그 태스크 중 하나로 유명한데, 이제 여기서 보이는 F는 픽셀 단위의 L2 디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개의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해 주는데, 각각의 로스가 하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챌린지였던 사람들이 보기에 이 그러니까 호스트 데이터와 커버 데이터 사이에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담당하기 위한 로스인 X 호스트와 Y 커버 사이에 디스턴스를 구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로스를 흘려주게 되면은 이 둘을 구분할 수 없게끔 학습이 되겠죠. 두 번째는 X의 히든 데이터랑 X 히든 데이터 사이에 둘을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테가노그래피 자체가 숨기고 그걸 추출해내는 작업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숨기기 전에 제공되었던 히든 데이터랑 추출하고 나서 찾아낸 히든 데이터, 이 둘 사이가 서로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로스를 제공해 준 거고요. 세 번째 로스의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의 경우에도 커버 데이터에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호스트도 제대로 추출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로스고요. 마지막 로스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YZ 자체가 호스트나 히든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YZ를 컨스턴트 매트릭스로 유지하게끔 만드는 로스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YZ 햇이 이제 모델이 출력해낸 이 두 번째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YZ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스턴트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제 모델 자체가 컨스턴트 매트릭스랑 같은 값을 출력하게끔 만들어주는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로스를 모두 사용하면은 이 제대로 인버티브 뉴럴 네트워크가 작동할 수 있는 전체적인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스테가노그래피 태스크에서 굉장히 재밌는 점은 얘네는 이제 라벨드 데이터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 아키텍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실 전혀 라벨이 필요 없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의 학습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 자체가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미지 하면서 떠오르는 데이터셋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여기서 사용한 건 이제 이미지넷과 파리스 스트리트 뷰라는 데이터셋에서 라벨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미지만을 활용해서 학습을 시켜줍니다.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PSNR과 SSIM입니다. 아까 전에 발표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PSNR과 SSIM은 출력된 데이터 자체가 노이즈가 얼마나 껴있는지 혹은 화질이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를 파악하는 매트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PSNR만 보면은 이 MSE 로스를 사용을 하죠. MSE 로스를 사용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Y 커버와 X 호스트 사이에 이 둘을 서로 구별할 수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MSE 로스를 통해서 MSE 로스를 통과시키면은 만약 둘을 구별할 수 없다면 이 MSE 로스 값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럼 반대로 PSNR 값은 MSE가 분모로 들어갔으니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커버 데이터와 그 합쳐진 컨테이너 데이터 자체의 그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면 PSNR에서 높은 성적을 받게 됩니다. SSIM의 경우에는 뭐 색의 밝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구조적인 상관관계,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모델의 노이즈를 파악하는 매트릭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얼마나 커버 데이터와 컨테이너
메서드부터 사이에 차이가 적은지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메서드의 익스페리먼트 표를 보시면은 모든 부분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은 비주얼 컴패리슨인데 이제 그냥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실 임퍼셉티빌리티가 인간의 눈을 통해서도 구별이 불가능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긴 한데 사실 이 태스크 자체가 이미 한 3, 4년 전부터 인간의 눈에는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인간의 눈을 넘어서 통계적인 추론이 불가능한 거를 연구를 하고 있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전 방법론과 현재 방법론 사이에 사실 인간이 헷갈릴 만한 특징적인 차이는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로드 카파시티라는 건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커버 데이터를 사용해서 최대한의 정보를 그 안에 저장할 수 있으면 이 페이로드 카파시티가 높은 건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밑에 X축을 보시면 이게 히든 이미지의 개수인데 이미지의 개수를 4개, 5개로 늘려도 얘가 히든 이미지를 제대로 추출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얘가 좀 더 한 이미지에 많은 양의 이미지를 숨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로드 카파시티가 다른 기존의 모델보다 훨씬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한 가지 크나큰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가노그래피 태스크 자체는 카파시티 그리고 임퍼셉티빌리티 뿐만 아니라 로버스티니스라는 속성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로버스티니스를 다시 리캡해드리면 이제 JPEG 컴프레션 같이 일반적으로 자주 보이는 노이즈에 대해서도 강인해야 되고 어떤 악의적인 공격자가 이런 이미지 자체를 변조시키는 공격에도 전혀 내용이 손상되지 않는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 이 모델 자체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INN 그러니까 인버티브 뉴럴 네트워크로 정확히 아웃풋이 똑같은 아웃풋이 인풋으로 들어가야만 원래 인풋이 추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함수 방식이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이미지가 살짝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 디스토션 공격을 조금만 했더니 위에 중간에 보이는 ISN 방식 ISN이 논문에서 사용한 방식인데 이 방식이 시크릿 데이터 자체를 추출해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버티브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민감한 특성 때문에 이런 로버스트니스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특징이 발현되게 되고 그래서 이 후속 논문들 여기 밑에 보시는 RI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로버스트니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인버티브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방식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